37번입니다. 일단 40번까지는 사실 형용사 자리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꼭 신경 쓰지 말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풀었으면 좋겠다, 그 말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거 순서 바꿔가지고 풀면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일단 이 문제 풀 때는 빈칸 앞뒤로 빠르게 일단 보고 푸는 것도 괜찮아요. 빈칸 앞에 보면 was, to까지 나왔죠. was는 일단 비동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형식 동사라고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뒤에 주격 보호나 또는 pp가 오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기에 pp는 안 보이고요. 그러면 이 자리는 주격 보호인 형용사가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빈칸 앞에 to는 뭐 하는 놈이냐? 부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부사면 li 붙는 게 부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렇게 생긴 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부형, 제가 이렇게 자주 가르치는데요, 비부형, 이런 표현을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합쳐서 주격 보호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형용사만 주격 보호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주격 보호는 별거 없죠. 그냥 이형식 동사 뒤에 오는 놈을 주격 보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끔 명사도 올 수는 있지만 주로 형용사가 온다. 그래서 비형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용사를 찾아야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형용사 모양 제일 유명한 가나가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네, A번에 tive가 보여요. tive 형태는 형용사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A를 바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1초 문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1초 문제였어요. 자, 일단 이 문제 설명은 이게 다니까 끊어읽기나 좀 해줄게요. 자, 일단은 동사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리바이스드, 이게 과거 동사 같아요. 앞에는 주어가 되겠고요. 단수인데 과거 동사는 원래 수일치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더부터는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동사는 다 삼형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because는 접속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접속사 세모 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the language가 주어입니다. in it은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자, 일단 language가 주어고 in it은 그 주어랑 was라는 동사 사이에 있는 거품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접속사 하나에 동사 두 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이 너무 반복적이어서 부장은 보고서를 수정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나중에 이제 편입이나 공무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고자 번역 문제라는 게 나오거든요. 편입이랑 공무원 유형에서는.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해놓은 걸 가지고 영어랑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because는 때문에라는 뜻이죠. 그런데 뭐뭐여서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접속사 부분입니다. 여기서 repetitive가 이제 그거예요. 반복적인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보통 repeat 많이 들어봤죠? 네, repeat 반복해서 다시 들어봐라. 그럴 때 repeat을 쓰는데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it은 그냥 대명사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거 그대로 받아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해석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표현이라고 해석은 했는데 랭귀지가 원래는 언어잖아요. 네, 언어가 to가 너무라는 부사예요. 반복적이어서 매니저는 보통 부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은 되겠습니다. 부서의 장이니까. 부장은 보고서를 수정했다. 보고서가 목적어고요. 수정했다가 리바이스입니다. 참고해주세요. 단어들도 좀 챙겨주십시오. 근데 어차피 이거 업로드 할 거니까 나중에 정리를 못하면 그거 보고 정리를 다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랭귀지가 원래 언어인데 표현이란 뜻도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토익만 하실 분들도 만약에 독해 지문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알면 좋을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편입 지문에 언어라고 돼 있지 않고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랭귀지가 나와. 그럼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7번 질문 있나요? 이 문제는 할만하죠?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연 설명이나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비동사 뒤에는 이제 주격 보호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오면 문장 다 끝났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동사가 이때는 이형식이고 형용사나 명사는 주격 보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동사가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비동사는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뒤에 막 pp도 오기도 하고 비동사 뒤에 ing도 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bpp나 bing는 한 덩어리째 동사입니다. 이형식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비동사 나오면 이형식으로 착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형식 모릅니다. 형식은 누구 때문에? 이 ing에 있는 동사 때문에 바뀝니다. 근데 얘가 삼형식이라는 가정하에 목적어가 온다고 하고 DPP는 수동태니까 끊어진다고 표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끊어지는 거는 전치사 그리고 부사, 마침표, 콤마를 끊어진다고 표현하십시오. 제가 원래 투부정사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투부정사 안 쓴 이유는 이제부터는 투부정사는 따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투부정사는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인 놈인데 걔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될 때는 거품으로 쓰이지만 동사 뒤에 막 탁 투부정사로 오면 목적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조금 생각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전치사나 부사가 문장 끊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8번 가보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빈칸이 너무 한중간에 나왔다. 이래 나오면 좀 짜증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쳐다보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에 그냥 갈로부터 치세요. 일단 저는 빈칸 뒤를 갈로를 칠 겁니다. 다 거품이에요. 그럼 앞을 봐야겠죠? 앞에는 입은 모을이 나왔어요. 그럼 조금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have made 동사네요. 현재 완료라고 하죠. have pp. 여러분 pp 아까 전에 bpp 수동태는 끊어졌지만 have pp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얘는 생긴 게 이럴 뿐이지 얘가 만약에 삼형식이면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made가 원래는 make였을 텐데요. 지금 약간 팁을 드릴게요. 동사가 지금 앞에 있는데 빈칸의 위치가 좀 뒤에 나왔어요. 바로 뒤도 아니고 조금 뒤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 investor이라는 목적 하나 나왔고 그 뒤에 나왔다고. 이러면 보통 오형식을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무슨 소린지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삼형식 동사가 나왔더라면 그냥 뒤에 목적어가 오고 문장 끊어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make가 삼형식이었으면 even more 뒤에 그냥 아까 전에 전치사나 부사 같은 거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해 가십니까? 하지만 오형식이면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라는 요소가 오게 돼요. 목적 보호는 주로 형용사입니다. 가끔 명사도 오지만 얘도 주격 보호처럼 보호는 대부분 형용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앞에 있는 목적어는 명사일 테니까 아무래도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빈칸은 형용사 자리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메이커 오형식인지 근데 알아야지. 그게 문제죠. 메이크가 오형식인지 알아야 된다는 게. 근데 보기를 보겠습니다. 형용사가 안 보입니다. tiv, sieve, al, less, ous, ful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able도 없고 불도 없고 ic도 없고 tic도 없고 eding도 없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어떡하냐? 침착하면 됩니다. 일단은 sieve는 투부정사로 보입니다. 전 투부정사 앞으로 이렇게 표기할게요. 투부정사 제끼입니다. 아니 투부정사가 목적 보러 오는 거 봤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은 우리는 오형식이면 형용사 오는 걸로 압시다. 나중에 되면 막 꼬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CY 초창기에 배웠는데요. 명사라고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명사 형태 몇 개만 적겠습니다. CY 그리고 TY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옛날에는 사인펜으로 했는데 사인펜이랑 얘랑 비슷하네요. CY, TY 얘들이 명사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몇 개 없으니까 쓸게요. TION, SION 그리고 NESS, MENT 그리고 CE, 스 보통 얘들이 명사입니다. 요거는 적어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면 얘는 제낄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센스를 발휘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단어의 형용사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A번엔 S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명사는 N이라고 표기를 하고 동사는 V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S가 붙는 놈은 명사랑 동사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형용사나 부사나 S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번은 뭐겠어요? 적어도 형용사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A를 제끼면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1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푸는 방식이었고요. 초보자 반이니까 그렇게 가르친 것 뿐입니다. 물론 이미 이 이상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잘 들어두세요. 나중에 이런 거 안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녹화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달 뒤에 갑자기 가물가물하면 그때마다 영상 시청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두 번 못 누르구나. 그럼 그때마다 댓글을 달아요. 나 2회독이다 3회독이다. 사람들 자극받으라고요. 노출되면 싫으면 그냥 보세요. 나한테 카톡 주세요. 아시겠죠? 자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면. 참고로 예전에 10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디펜던트가 형용사인지 좀 외웁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디펜드 온은 많이 들어봤죠? 사실 이 문제 풀 때 온을 보는 순간 디펜드 온을 생각하시고 A를 바로 때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실수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 바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ABCD는 전부 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죠? 품사만 다를 뿐이죠. 얘들은 전부 다 전치사 on을 끌고 옵니다. 이걸 수거라고 하죠. 동사여도 on이 오고 형용사여도 on이 오고 명사여도 on이 옵니다. 그러니까 ABCD 다 올 수 있었는데 자리가 지금 맞지 않아서 안 된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 모월은 뭐하는 놈이냐고 묻는다면 뭐 이분이 부사라고 보시고, 모월은 사실 부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데요, 같은 품사끼리 연달아서 꾸며줄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부부, 형, 형, 명명. 심지어 같은 게 연달아가 3번 이상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배울 거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이분이라는 부사 있죠. 이 이분이라는 부사가 비교급인 모월, 비교급 강조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이분이 나왔나? 이분이 나왔지 싶은데, 예, 이분이 나왔는데, 이분 아니다, 최근 시험이네요. 어제 시험이네요. 어제 토익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분이 나왔고, 지금 비슷하게가 형용사를 찾는 문제였는데, 그 정답이 ER 붙은 비교급이었거든. 그레이트, 그래, 그레이트냐 그레이터냐. 근데 앞에 이분이 있어서 비교급 강조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레이터가 정답이다. 무슨 소리냐면, 비교급 모월이나 ER 붙는 놈들은, 여러분, 비교급이 ER이나 지금처럼 모월이 붙은 비교급이라고 해요. 해석은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약간 비교해서 뭐 더 많다 할 때 모월이나 그런 걸 쓰고, 레스를 쓰면 덜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 비교급을 꾸며주는 게 이분이에요. 근데 비교급은 부사 또는 형용사라고 제가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 자리에서 싸우잖아요, 일반 형용사랑. 그럼 이분이 나오면 비교급을 골라주셔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주어는 누구냐? 체인지. 체인지 뒤에 또 to는 뭐냐? 거품. 참고로 여기서 to는 전치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형용사 명사가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고 배웠습니다. 형용사는 왜 오느냐? 그냥 명사 꾸며주러 온 겁니다. 제가 여기 부형명이라고 적어놨죠. 일명 부형명의 법칙인데, 어차피 명사가 주인공이긴 해요, 전치사 뒤에. 근데 형용사가 꾸며주러 들어가도 그냥 한 묶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전형명, 전부형명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할 때는 이 주어 부분에서도 거품이 있으면 거품부터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Financial market, 금융시장의 change, 변화로, 변화는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투자자들은, 인베스터, 아까 목적어가 투자자들이에요. 뭐 양질의 조언, 그럼 뒤에 있죠. Quality advice and information. 이거는 거품이죠. Even more dependent, 더욱 의존하게, 이게 목적 보호. 뭐 되었다, 동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금융시장이 변화가 되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이제 고급 정보랑, 그리고 이제 투자 전문가들 있죠. 그 사람들의 조언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법이라든지 제도가 변하면은 전문가에게 의존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미리 들어도 상관없겠죠. 아니, 원래 들어야 돼. 원래 목적 보호라는 놈은 명사,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닙니다.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투부정사는 좀 다르게 봐주세요. 투부정사는 목적 보호에 오면 특이한 동사가 됩니다. 그거는 일명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 동사만이 목적 보호의 투부정사가 올 수 있습니다. make는 좀 다른 용법으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역동사라든지 일반 오형식 동사에서는 make가 투부정사를 취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건데,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인 놈들만 가능하다,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make는 나중에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할 건데, 일반 오형식일 때는 지금처럼 목적 보호의 형용사나 명사가 올 거고요. 얘가 사역동사가 될 때가 있어요. make가 사역이라는 오형식 동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온다거나 pp가 올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제껴주세요. make에서 투부정사는 안 된다고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39번 갈게요. 오케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일단 빈칸 앞에 becom이 나왔네요. become도 여러분 이형식 동사입니다. 외워야겠죠? 여러분, become은 이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 will이 조동사고,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는 이렇게 부사가 잘 올 수 있어요. 주어는 플랜트까지. 플랜트가 공장입니다. 물론 식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T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뭐 직물, 섬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물 공장, 옷 만드는 공장 또는 섬유 만드는 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장은 뭐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자리는 이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호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뭘까? 아까 전에 제가 비동사가 이형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비컴도 하나 넣자는 얘기예요. 일단 현재 우리는 두 가지의 이형식 동사를 압니다. 뒤에 주격 보호가 올 때는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뭘까? 지금 명사도 보여요, 눈에. 그리고 심지어 OR은 사람 명사예요. 명사는 편의상 N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D번 AL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그럼 A번은 뭐 하는 놈이냐? 동사. 여러분 ATE로 끝나면 동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ATE로 끝나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니 많이 접해왔을 겁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머릿속에 넣어드리자면 eat가 자세히 보시면 eat, 먹다의 과거 형태랑 또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먹다 동사죠? 얘도 동사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괜찮나요? 진짜 괜찮아요? 네, 어이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외우면 그만이니까. 오케이. 요즘엔 제가 자제하는 편입니다. 네, 많이 점잖아졌어요. 네, 나이가 들어서. 자, 여기서 형용사나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초보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 비동사 뒤에 웬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형용사 고르면 돼요. 물론 지금 여기서도 형용사가 정답이지만,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하면 조금 저렴한 설명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이게 암기가 안 된다면 또는 구분이 안 된다면 시험장에서는 그냥 형용사 고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 말 들으면 이해는 갈 건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주격 보호가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했죠. 주격 보호가 명사가 되려면 주어랑 같은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I am a boy. I라는 주어와 boy라는 주격 보호가 사실 같은 대상이 되는 거 이해가십니까? 내가 소년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하고 ABCD하고 같은 대상이 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진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한마디를 날렸어요. 오퍼레이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공부를 좀 했는 사람인데 ER이나 OR은 사람 명사도 될 수 있고 회사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퍼레이터 하면은 이게 운영, 운행, 작동이니까 운행자, 운행업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공장은 운행업체다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때요? 공장이 운행업체다, 운영업체다, 와닿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죠? 회사 명사가 가능하니까 같은 대상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해석은 해봐야겠죠. 근데 운영업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장이 맞죠? 공장은 제조하고 뭐 그런 회사지 거기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같지 않으므로 형사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원래요 주격 보호가 명사가 될 때는 사람 명사가 정답이 잘 됩니다. I am a boy처럼요. 아시겠죠? 그것도 참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한번 끝까지 보기 전에 until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여러분 until은 접속사랑 전치사 둘 다 되는데 여기서는 접속사입니다. 이유는요 지금 뒤에 동사가 보여요. has been pp 맞죠? 이거 동사죠? 이거 겹치네 필기가. 이것도 동사라고 표기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겹치네 필기가. 네, 동사라고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have pp 사이에 원래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 앞으로 all of the 복수명사가 나오면, 아니 all of the 명사가 나오면 그냥 한 묶음으로 주어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을걸요. all 플러스 복수명사, all of the 복수명사. 왜냐하면 all은 웬만하면 다 복수가 오는데 지금 equipment라는 단수 모양의 형태가 나왔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equipment는 단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산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 근데 보기에는 그냥 단수처럼 생겼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ll 뒤에는 복수 말고도 불가산 명사가 올 수 있는데 불가산은 단수 취급하거든요. 그때는 동사를 단수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수 일치할 때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단수 된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문제 풀 때 S 안 붙으면 뭐 그게 단수로 보이잖아요. 불가산이긴 하지만 누구한테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그냥 내 머릿속으로 아 그래 복수 단수 둘 다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요? 불가산 명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산일 땐 단수 취급. 동사 수일치 문제 나올까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셀 수 없어도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개가 될 수 있느냐. 예. 그거 이거 좀 말도 안 되지. 이퀴먼트가 장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장비 셀 수 있잖아. 근데 셀 수 없대요. 예. 아무튼 셀 수가 없다는데 여러 개가 될 수는 있잖아요. 어이가 없지만.
네, 참 아이러니하네. 이거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우린 그냥 이해를 합시다. 아시겠죠? 좀 짜증나네. 어. 그래서 아무튼 셀 수 없다고 하니까 단수 취급한 거예요. 몇 개인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모든 필요한 안전장비가 지금 이게 뒤에 주어져 철저히 thoroughly 테스트 될 때까지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될 때까지 이게 until이죠. 디자인 직물 공장은 주어 가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거 주격 보호랑 동사가 섞인 거다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뭐 단어들 크게 중요한 거는 없고요. 오퍼레이트 자체가 이것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오퍼레이트, 저 동사 형태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원래 운행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작동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운행하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행하다는 약간 교통수단 같은 걸 운행할 때 운행하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교통수단 뭐 비행기, 선박, 기차 그런 것들, 버스 같은 거 운행 스케줄 이런 식으로도 문제 출제 잘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사실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필기를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필기본을 보면서 지금 빠진 거 있나 살펴보고 있어요. 저러려면 지난번 강의본을 보면서 하면 더 되네. 이제 생각이 나네요.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없었지? 쉬는 시간 끝나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웃긴 게 해야지 알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으면 아이디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누가 앞에 앉혀놓고 말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창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오퍼레이트 꼭 익혀주세요.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40번 보겠습니다. 네, 40번까지가 형용사 문제이고요. 41번부터가 제가 예고했듯이 이제 진짜 중요한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앞에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중요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섞여 있으면 그래요. 좀 이따 뒤에 문제 할 때 설명을 해야겠죠. 편집을 해야 되니까. 또 편집을 무시한 채 수업을 했네요. 옛날에 친구가 편집을 해줬는데요. 너 진짜 편집 그런 거 무시하고 막 설명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편집을 짜집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부작용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40번 볼게요. 자, 이 문제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빈칸 뒤에 애포트가 명사거든요. 애포트를 전치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치사랑 명사 사이에 뭐가 오겠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냥 명사 앞에 뭐가 올까 그 생각하는 게 낫겠죠? 물론 같은 명사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는 형, 명 이게 훨씬 우선순위입니다. 원칙은 뭐죠? 해석을 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원칙은 뭐라고? 형용사랑 명사 중에서 해석이 맞는 걸로 골라야 된다고. 하지만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형용사 고르면 웬만하면 다 맞을 겁니다. 본인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기서는 형명, 명명 여기서는 본인 믿지 말고 확률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 어떤 노력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여러분 여기 able 나왔습니다. able이 형용사라고 아까 전에 말로 얘기했죠. 얘가 정답입니다. considerable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발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음은 네이버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considerable은 저는 이렇게 발음을 해요. considerable 더러운 느낌 들죠. 더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더러운 거 잘 외워요. 사람들은 더러우면 잘 기억을 하고. 상당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 저기 D번에 considerably 있죠. considerably 요게 부사잖아요. 그럼 얘는 상당히겠네요. 저는 이거 부사 형태로 먼저 배웠어요. considerably 상당히 더럽다 이렇게 배웠어요. 외워졌어요? 왜 지금 얘가 이걸 설명하는지 알아요?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사전 검색을 하시면 10원도 형용사로 뜹니다. 충격. 이 문제 있죠? 이러면 안 되잖아. 솔직히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 뜻으로 푸는 거지. 내가 왜 considerable이라고 그런 소리 했는지 알겠어요? 잘못하면 consider 생각하면 우리 고려하다 생각하거든. 상당히가 안 떠올라.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럴걸? 지금 10원 단어 뜻 듣는 순간 다 이 뜻에 꽂힐 거예요. 얘는 뜻이 뭐냐? 안 써놨네. 이런 사려 깊은. 왜 안 써놨지? 실수 안 하려고 다 적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건 안 적었네요. 더 쉬운 단어도 적어놓고 지금 애플트도 적어놓고 considerate를 안 적었네요. 와씨. 여러분 사려 깊은은 고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consider에 어울리지 않나요? 맞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consider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동사예요. 이해를 못하는데도 동사라 이게. 그래 조심하시기도 해야 돼. 그죠? 예.
명사는 consideration이고요. 자, 아무튼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뜻이 달라요. 맞죠? 그래서 바로 기본 고르면 안 됐었어요. 해석해야 돼. 근데 상당한 노력이 맞죠. 사려 깊은 노력보다는. 그래서 B번이 정답이다. 참고로 B, C번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반드시 뜻을 외워주십시오.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considerable, 상당히 더럽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 절대로 안 까먹어요. 안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그럼 considerately까지도 난 considerate도 알고 싶다. 그럼 이렇게 외워요. 조금 어거지긴 한데 이 late랑 늦다 late랑 발음이 비슷하지. 사려 깊다 보니까 늦게 왔다는 거야. 이거는 미담입니다. 미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면접 보러 가는데 할머니 짐 들어주다가 늦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사려가 깊다 보니까 늦었다. 근데 그게 사장님 할머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면접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아시겠죠? 선행은 나중에 하세요.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면접 볼 때 면접 보러 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 핑계다 그는. 아무튼 considerate 느낌 뭡니까? 사려가 깊다 보니 늦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건 사려 깊은 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자, 구조 파악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 같죠? 여러분 succeed는 성공하다거든요. 근데 지금 성공을 해왔다. 근데 과거처럼 해석해도 됩니다. 성공했다. 전치사 나왔고요. 뭐 키보드를 리디자이닝, 뭐 다시 디자이닝 하나 보네. 리니까. 그럼 설계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디자인이 뭐 고안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도 돼요. 계획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to address 이거 투부정사 같네요. 투부정사는 뒤에 목적어 끌고 오니까 더 컨선까지 한 묶음. 그러니까 고객의 컨선, 고객의 관심, 고객의 관심사를 어드레스. 어드레스는 주소인데 어드레스가 동사일 때 뜻이 상당히 많아요. 다루다. 물론 연설하다로 외우시는 분들이 많겠죠.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끝까지 있어요. 또 있어요. 표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고로 address the concern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기 관심을 표현하는, 난 부응하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네. 키보드를 재설계, 재디자인, 다시 디자인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상당한 노력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 위는 복수입니다. 고객의 관심사에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부응하기 위해서 부응하는 그 키보드를 다시 디자인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건데 미리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기 succeed 있죠? 이거 충격적인 단어예요. 지금 PP가 1이 붙었으면 PP인지 알죠? 근데 1이 가려봐도 이거 1이 붙은 느낌이죠? 원형이 얘예요. 얘는 1이 붙은 게 원형이야. 얘는 그러니까 PP나 그런 게 되려면 1을 한 번 더 붙여야 돼요. 과거가 되려도. 아시겠죠? 조심하십시오. 나중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틀릴 수 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컨선은 관심, 걱정, 우려. 오늘 외우자고요. address the concern을요. 관심을 표현하다, 걱정을 표현하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